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 남조선에서 림시교원이 온다고. 아니 이게 무슨 바람인지 왜 갑자기 괴뢰 정부와 문화를. 내일부터 제 수업 들어오셔서 참관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Will always be with us. My name is Soy Kang. I'm so glad to meet you all guys. 소희 선생님! 학교 초상화가 분실됐던데 선생이랑은 상관이 없지요? 이 나라는 이웃집도 못 믿습니다. 인민이 인민을 감시하는 것이니까. 꾸라지처럼 쪽쪽 빠져나가는 게 남조선 대대 방식인가?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과 배우님들을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여러분들 한 분씩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감독님들, 배우님들 모시겠습니다. 석범진 감독님, 임예주 배우님, 그리고 박연우 배우님이십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관객분들께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림시견의 이제 각본을 쓰고 이제 연출한 석범진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도 이제 다음 영화를 위해서 시나리오 열심히 쓰고 있고, 또 저는 원래 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소설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설 만약에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장편 길지는 않거든요. 장편 소설 나오니까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림시교원에서 소희 역을 맡았던 남한에서 온 임예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배우 생활 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고요. 이제 곧 연극, 대학로에서 하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림시교원에서 북한교사 송이 역할을 맡은 박연우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좀 간단히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입을 좀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박수 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림시교원이 9월 27일에 제20회 키프로스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무려 3개나 3관왕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최우수 첫 장편 영화상, 나무조연상, 그리고 여우주연상까지 이렇게 3관왕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더 크게 쳐주셔야죠. 그래서 감독님께 이런 질문부터 조금 드리고 싶어요. 키프로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은 이 소재, 저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남한의 대학생이 북한에 교생 실습을 간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이 기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기획의 시작은 이제 남한 교생이 북한으로 올라가는 게 시작은 아니었고요. 남한에 있는 대학생들이 북한으로 농화를 이제 똑같은 문화 교류를 하고 이제 근미래에 농화를 가게 돼서 이제 거기 북한 마을에 갔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한 명씩 죽어요. 그래서 왜 죽을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원래는 공포 영화였거든요. 스릴러 영화가 네. 원래는 시작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제가 그 학교에 피칭을 했더니 이제 교수님들이 약간 미쳤냐고. 아니, 저걸 하면 최소 10억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 해서 그 쿠웨이트 대사 그 부대사신지 대사신지 모르겠는데 최소 초상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이사할 때 잃어버리셔갖고 한국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 이야기를 이제 보다가 그 북한에서 어떤 학교에서 초상화가 사라지는데 남한 교사가 거기다 엮이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다시 피칭했을 때 이제 받아들이셔서 이건 괜찮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네 결국은 교생이 북한으로 가는 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초반에 기획하신 아이디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시놉시스만 살짝 들어봐도 지금 투자하실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더 아이디어를 뽐내주시면은 다음 작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감독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994년에 함경북도 무산에서 출생하셨고, 네, 맞고요. 2011년에 탈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영화를 한국에 와서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영화를 제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고요.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영화 광이거든요. 그래서 그 녹화기라고 부르는데 VHS인가요? 옛날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보는 거를 이렇게 돈주라고 하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몰래 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그쪽이랑 연줄이 있어서 갈 때마다 어린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는 헌데문디 영화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좀비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카체이싱하는 영화들 이런 걸 워낙 많이 봤어요. 북에서부터 그런 좀비 영화를 네, 그 다 커튼 내리고 소리도 죽이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뭔가 영화를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북한은 영화 감독이라고 안 부르기 때문에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게 영상으로도 예술을 할 수 있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글만 계속 써다 보니까 소설이랑 시만 썼었는데 영상으로도 저게 내가 펼치고 싶은 세계를 좀 다른 방식으로 펼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거를 이제 대학교 가서 알게 됐죠. 그래서 영화과 졸업 작품이 사실 오늘 네. 들게 된 이제 림식위원이 이제 졸업 작품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석번진 감독님의 첫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겁니다. 아무래도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북한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들 입장에서는 연기를 하려면 이게 또 큰 도전처럼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작품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셨는지 뭐 촬영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예주 배우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남한에서 온 사람이어서 언어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걸 잘 이끌어 가려면 북한을 좀 잘 알아야겠다 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진짜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괴롭히고 뭐 장마당 뭐 이렇게 노래도 배워가지고 혼자 노래도 편집이 됐지만 아쉬운데요, 편집된 장면.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막상 연기를 슛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희는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멈추고 그냥 처음 느꼈던 그 감정만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시작하려는 그 감정 그대로 연기를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개고기 먹는 것도 그렇고 초상화를 딱 처음 봤을 때 느낀 감정들도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이런 감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어요. 연우 배우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북한 교사 역할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크게 어렵게 느껴졌던 거는 북한 말을 쓰는 거였던 것 북한 같아요. 사투리가. 촬영을 하기 전에 녹음본을 전달을 주셨거든요. 북한 말로 녹음을 한 걸 전달을 주셔서 저는 그냥 그것만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솔직히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이 북한 말이라도 제대로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그것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셨어요? 아니면은 조금 내 식대로 변형해서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내 식대로 변형을 하려고 해봤더니 이상한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무슨 외계어처럼. 다른 사투리처럼 네, 제주도 사투리 느낌으로. 이상하게 들려서 제 기준에서는 최대한 말투는 그분의 것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걸로 저는 갔습니다. 또 각자의 고충이 있으셨군요. 마저 두 분한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소희와 송이의 관계가 되게 재미있어요. 두 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번에 연우 배우님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꼭 연기를 하다가 느낀 건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남북의 현실, 뭐 약간 이념이나 관념 이런 쪽으로 대립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꼭 그런 남북의 현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타인을 이해하려다 보면은 마주치는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결국 가까워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또 들어보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는 일단 제가 북한으로 가면서 북한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많이 뺐잖아요. 그렇죠. 예, 아기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왜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미래로 갔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의 이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차이를 오히려 제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서 과거로 가서 예,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대적인 차이,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어울리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 나 이런 생각했는데 질문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 너무 의미 있고 유익하게 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두 분 다 남한 출신 배우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연기하시면 그 작품 안에서는 완전히 이제 북한을 배경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대사 속에 보면 그 남자 배우님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우리 인민들도 서로 못 믿는다. 그것이 어쩌면 북한의 현실인데 남한에서 나서 자란 사람으로서 그 극 안에서 그거에 대한 느낌이 어땠는지 각 배우님들한테 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와서 전에 틀어주셨던 영화도 봤는데 꽃제비라고 거기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일단 자유가 억압되는 게 힘들었고 그래서 소희가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와요. 정말 모두랑 다 잘 지내고 싶어서. 네.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갇힌 모습들에 계속 이렇게 쌓여왔던 것 같아요. 다 그런 답답한 감정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가게 되는데 다시 남한으로. 지금도 많이 자유가 억압되고 무서운 것 같아요.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저는 그 국철 대사 중에 인민이 인민을 감시하는 곳이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듣고 이 북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 북한의 체제를 믿고 있는 것일지 아니면 그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체제에 속한 척 연기하는 것일지가 저는 남한의 사람으로서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송이를 연기할 때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체제에서 살아남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좀 더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믿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발버둥 치는 사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박진양이라고 합니다.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주인공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소희와 송희. 그러면서 저는 이 자막이 없었으면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송희를 부른지 소희를 부른지 이름을 이렇게 비슷하게 지으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일부러 그렇게 들리게끔 지은 거는 맞고요. 그리고 송이라는 이름이 왠지 모르게 저는 북한에서 있을 때부터 저는 송이라는 이 어감 자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요걸 꼭 써먹어야지라고 했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송이라는 이름을 일단은 정해놓고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헷갈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헷갈렸으면 좋겠는데 북한에서는 제가 소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국에 와서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찾고 찾다가 결국 소희로 되고
근데 조금 좀 강렬했으면 좋겠다. 소이긴 소인데 뭐 어떤 좀 북한으로 혼자 올라갈 만큼 뭔가 자기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소이 앞에는 이제 강씨를 붙여서 네. 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군요. 네. 감독님의 의도가 또 정확히 먹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찬송이라고 하고요. 앞에 질문이랑 약간 연관된 질문인데요. 두 캐릭터 이름이 송이, 소희 비슷하잖아요. 근데 둘이 또 동갑내기로 이제 설정을 하셨고, 그리고 또 같은 영어 교사로 설정을 하신 걸 봐서 저는 좀 두 캐릭터를 어떻게든 배경을 좀 비슷하게끔 설정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일단은 저는 네 제가 이 영화를 접근하는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관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태도가 있는데 저는 굴러온돌이 바뀐돌을 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상상했을 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고 실제로도 세계화가 먼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 분들이 통일이 되면 어쨌든 북한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되는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굳이 배경과 그런 걸 똑같이 설정을 한 거는 이렇게 배경과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할 때 과연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둘 다 영어 선생인데 한 명은 뉴욕에서 공부를 했고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해요. 한 명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국 유학 경험이 없다고. 유학 경험도 없고 외국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본인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 발음은 영국식 발음이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서 그 두 개를 어쨌든 비슷한 결로 놔야 이제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석을 또 들으니까 더 새롭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피 킴이라고 합니다. 대사 중에 하나가 더 나은 세상에서 만나자라는 대사가 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고 이제 배우님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하는 더 나은 세상은 뭔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저희 옆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한 세상이 아마 더 나은 세상이 아닐까 싶고 왜냐면 저는 그 옆집과 소통하는 시대를 산 사람이고 물론 나중에는 사이가 안 좋아서 저희 담장을 높이 나중에 쌓는 일은 있었는데 저희 경험을 한다면 저희 가족이 다 있었을 때는 그래도 옆집에는 소통이 가능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북한은 세대주라고 하는데 가장이 죽으면 그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옆집에서 바로 담을 높이 쌓고 저희 집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마당을 침범해서 담을 쌓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엄마가 그걸 화가를 못 견뎌서 그냥 이사를 갔었는데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더 심하더라고요. 담이 아니라 벽이 있죠. 네, 여기 저는 주공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옆집 최소한 세계는 잘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 누가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만 좀 궁금한 세상이라도 좀 왔으면 그게 좀 나은 세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사회, 담 쌓지 않고 벽을 만들지 않는 사회이지 않을까. 좋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 대사가 제가 바꾼 거예요. 네, 원래는 다른 대사가 있었는데 마지막 진짜 대사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대본을 진짜 수십 번을 읽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였는데 더 큰 세상에서 보자는 게 거기에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항상 그 리밋을 정해두고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들의 잠재력을 알아봐 주지도 않고 뭔가 계속 가스라이팅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의 강요를 받고 이게 당연시 여기게끔 만들어지는 교육 방식 안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도 그렇고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자유로움을 조금 더 표출할 수 있는 세상에서 보자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안에 속뜻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선생님의 마음에서 대본을 여러 번 정독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연우 배우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더 큰 세상에서 보자. 더 나은 세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좀 애매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극과 극이어서 나타난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너무 억압 속에 살았고 소희라는 인물은 굉장히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았고 너무 자유로움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 억압에 굉장히 많이 심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많이 흔들렸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있는 나라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유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사람들을 억압하지도 않아서 뭔가 되게 안정적인 나라? 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또 질문 아까 맨 뒤에 쪽에서 질문을 아까 손을 드셨는데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유수연이라고 하고요. 영화 그 제작 과정에서 감독님이 어떻게 두 배우분을 캐스팅하셨는지 그 제작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궁금하고 또 배우분들은 또 어떤 마음에서 이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두 배우분이 우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두 배우분이 생각하는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총 3가지 주셨습니다. 일단은 감독님이 이 멋진 두 배우분을 어떻게 섭외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임혜주 배우랑은 이제 저희 그 같은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원래도 이제 같은 학교 출신이고 영화과도 이번에 그 연세수련이라는 데를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는 시나리오 초반 단계부터 둘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워낙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아예 이 친구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쓴 거거든요. 소희 캐릭터에 네. 임예주 배우님의 그런 개인적인 모습을 또 녹여냈군요. 네, 어쨌든 이 친구는 영어를 워낙 잘하는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박연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술원에서 그 졸업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예술원 우선이었거든요. 배우도 예술원 사람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외부에서 캐스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너무 어렵다 싶어서 저희 마침 그 이 영화의 제작자이시기도 하고 저희 주임 교수님이신 이제 유영식 감독님께서 그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본인이 수업을 하고 계신데 이 뛰어난 배우들이 많다 해서 잘하는 배우가 하나 있다. 네, 캐스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 박연우 배우님을 이제 이분은 송이 역할에 누구보다 맞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주 배우님은 뭐 학연 지연으로 함께하게 됐다. 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캐릭터에 녹여냈다라는 답변이 이미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캐스팅 오디션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연우 배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첫 영화를 찍은 거거든요. 외부에서 학교에서 찍은 거 말고 이게 첫 영화를 찍은 건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가 오디션을 봤던 역할은 다른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정도까지 주연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래도 저는 이제 외부에서 찍는 영화가 처음이고 영화를 찍어보고 싶으니까 진짜 저 그날 밤새서 북한말을 연습을 해갔거든요. 이게 조금 큰일 났다. 내가 할 줄 아는 북한말은 지금 이 대사 몇 줄밖에 없는데 앞으로 많은 대사를 어떻게 내가 소화해야 이거를 하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현장에서. 아무래도 제가 거의 혼자 외부에서 온 배우기도 하고 다들 엄청 잘 챙겨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질문까지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결말 부분에 두 배우가 눈물을 흘리는데 두 송이와 소희가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해석하시는지라고 질문 주신 거 맞나요? 네. 이거는 예주 배우님에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저 씬을 거의 회차 끝물쯤에 찍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겪었던 감정들을 쌓아온 상태여서 마지막에 그렇게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호기롭게 갔던 곳에서 이렇게 반역자 취급을 받고 쫓아낸 거잖아요, 저를. 그런 감정들도 있고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촬영 현장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끝났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큼 한 달 동안 20회차 넘게 촬영을 했으니까 저는 거의 매일 가야 되는 일정이었고 또 외부 촬영도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참아왔던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다 터트렸던 것 같아요. 이 모든 환경 문제도 그렇고 감정들도 그렇고 사실 돌도 먹었어요. 제가 감독님이 그것도 편집이 됐나요? 네, 그것도 편집이 돼서 노래도 불렀는데 편집이 되고 돌도 먹었는데 편집이 되고 그래서 돌을 먹고서 막 울분을 토하는 거였는데 감독님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내가 울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원 없이 울었고요.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돌이 그 돌이었군요. 이게 잠에서 깨고 그 땀 흘리고 나서 립스틱이랑 돌이 같이 있는데 돌은 딱히 강조된 적이 없었거든요. 저건 뭘까 했는데 역시 영화는 이렇게 GV로 대화를 들어봐야 뭐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질문해 주시고 빠르게 답변 듣고 한 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희입니다. 소희, 송이, 승희로.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짧은 감상이랑 이제 배우님들과 또 감독님께 질문을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공통적인 질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북한이라는 소재로 연기 활동이라던가 영화를 이제 하실 때 주제를 선택하실 때 아무래도 제한이나 뭔가 한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감정이나 뭐 생각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탈북자가 영화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미 선배님들 중에 탈북민들 중에서도 영화를 만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소재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거든요. 뭐 경험이 워낙 큰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정치적인 이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만 인권은 그 자와 우를 다 떠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수호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탈북자가 인권 관련된 영화를 만든다 하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없진 않아요. 영화계는 어쨌든 그쪽 진보 쪽에 계신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늘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소재도 어쨌든 이렇게 가게 된 것도 그 중에 하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정치색을 다 아예 그냥 다 빼겠다라는 어떤 시작부터 그런 결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최대한 그런 정치적인 부분과 엮이지 않게 더 자유롭게 북한 관련된 소재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감독님의 다짐이었고요. 네. 예주 배우님의 생각도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까지는 가지 않았고 저는 제가 탈북한 게 아니라서 좀 안전하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꼭 찍고 싶었던 이유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북한 사람이세요. 지금은 그 옛날에 많이 내려오셨잖아요. 일제시대 때 이렇게 탈북이 아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족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북한의 이제 실상을 듣다 보니까 진짜 통일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많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 차이나 이념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 메시지나 잘 전달하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소한 질문인데요. 사진 그 액자 그거를 일반적으로 방송에서도 사실 북한 지도자를 사용하는데 왜 내부에서 이게 다른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뭐고 그런 거 했을 때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되는지 결정 물론 감독님이 하셨지만 궁금합니다. 굉장히 마지막 질문인데 의미 있고 좋은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영어 제목이 포트레이트 초상화잖아요. 초상화에 대한 질문을 또 마지막에 또 기가 막히게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우상이기 때문에
초상화가 김정은까지 하면 3개를 걸어야 되는데 3개를 걸면 그냥 현실적인 이유는 제작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네. 초상화에 뭐 돌 던지고 깨 부수고 불 태우고 이게 엄청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 켤레로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생각보다 많은 돈이죠. 저희 같이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에서는 뭐 그것도 있고 사실은 저는 좀 보편적인 거를 우상에 대한 보편성을 좀 찾고 싶어서 근데 이번에 이거를 갖고 이제 키프로스라는 나라에 가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는 그 제가 의도한 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이제 그분들은 옛날 본인들이 공산권 국가에 살았을 때 그것들을 다 자꾸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초상화가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개로 되면 그렇게 북한만의 이야기가 되는. 네네 그냥 니네 이야기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걸 하나로 해버리면 이제 약간 하나의 우상을 보여준 하나의 상징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키프로스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감독님의 의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담고자 했던 감독님의 의도였습니다. 세 분이 관객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관객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느꼈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왜 저런 거 가지고 싸워야 되고 사실 저희는 제 역할이 관객들이 보기에는 뭐 질투, 단순히 질투라든지 뭐 약간 자격지심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지 그리고 그 뿌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싸우게 만드는 이유가 될지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랑 진짜 가까이 있는 문제고 이번에 키프로스를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도 분단 국가더라고요. 그런데 통행이 되게 자유로웠어요. 네. 이보다는 저희는 완전히 못 돌아가잖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진지하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영화 학도이기 때문에 아직 영화 감독이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작품이기도 하고 사실 뭐 영화적 완성도야 뭐 많이 떨어지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저런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그냥 뭐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